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5월 7일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지금 어린이날만 휴일을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래서 어버이날도 휴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 사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비 오는 날 오랜만에 주변 가족들하고 캠핑을 갔었더랬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보니 벌써 계절이 여름이 다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던데 총선 이후 사실은 기분이 너무 다운되어서 좀 우중충한 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 기분하고는 상관없이 날은 가더라고요. 이렇게 또 새 희망이 싹 틀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얼마나 다이내믹한지 돌아서면 새로운 뉴스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오늘만 해도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 사람 간의 차담회에서 마쿠 역할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함성덕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대학장 그리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두 사람의 막전 막휴 인터뷰가 지금 한국일보에 보도되면서 보수 진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침부터 또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를 이끌고 이빨 앙다문 굳은 표정으로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는데 곧바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생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걸 보고 또 억장이 또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새 원내대표단에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개혁기동대 이런 이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 협상은 이제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를 3주가량 앞둔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이라 이런 예상이 지금 진작부터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국회 본연의 업무 처리인 법안 처리에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지금 21대 국회 임기 막판 졸업여행하느라고 지금 여야 의원들이 손잡고 떠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9일로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 이런 판단에 따른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인데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기회에 대통령실과 사정기관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자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을 좀 높여달라 이런 주문이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그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 불만이 지금 많이 폭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비해서 김혜경 씨나 또 김정숙 씨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이 많습니다. 김혜경 씨는 불법 카드 사용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 또 김정숙 씨 타지마을 관광, 특활비, 옷값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전혀 진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의 경우 그냥 300만 원짜리 다른 김혜경 씨나 김정숙 씨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안을 지금 검찰에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수사를 끝내겠다고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 지금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의 발탁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내건 만큼 신설될 수석실은 과거와 달리 사정 기능보다는 민심 청취에 방점을 두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민정수석실이라는 조직이 신설됐죠. 그리고 검사의 법무부 차관 출신 김주현 신임 수석을 임명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사정기관들과의 소통은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지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오르 파우치 명품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국의 여의도 25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투데이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오늘자 1면과 3, 4면 그리고 사설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통령실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국민 여론을 참고할 수 있는 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여론조사 항목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신년회담에서 밝힌 신년대담에서 밝힌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국회의장 탈중립 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추가 회담 필요 여부, 그리고 의대 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 기사는 지금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고 국회의장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제목의 키워드입니다. 아시아투데이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3일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64%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8.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담이 여야 협치의 물꼬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추가 회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8%로 필요하지 않다는 41.6%보다 9.2%포인트 높았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지금 탈중립 선언으로 누가 먼저 탈중립 선언을 하느냐 꼭 경쟁을 붙은 듯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관례다, 이런 응답이 51.5%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치적 중립이 관례라는 응답이 48.7%로 그렇지 않다는 35%보다 많았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지금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46.4, 46.8 거의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을 놓고서는 전공의들이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12주째 이어졌는데 의대 정원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72.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의 독주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견해를 드러낸 것이 오늘 여론조사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집중 분석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사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은 지금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이 16일 날 실시됩니다. 원래는 관례대로라면 사실은 다선이 우선이고, 다선이 같은 선수가 여러 사람 있으면 나이 순서대로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들이 모두 나서서 경선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지금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겠다면서 너도 나도 탈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난장판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목은 국회의장은 정치중립 지키라는 게 민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장 관례가 정치적 중립이다라는 주장에 응답자 중 51.5%가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26.2%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너도 나도 이제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4.10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했지만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바라는 심리가 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론과 달리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죠. 그리고 합의 추진을 요구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쌍욕이 난무하는 그런 공격을 지금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김 의장 결국 민주당에 굴복을 하기는 했지만 그제 5일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현재의 품격을 상실한 정치 현실에서 매우 신선하고 용기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김 의장은 2002년에 정치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애선 국회의장을 쌍욕을 동원해 비판하면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이 무섭지 않은지 모르겠다. 민심은 언제나 이런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각 정당 지지층별로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48.7%, 국민의힘 지지층이 60.4%, 개혁신당 지지층의 59.9%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0.9%가 찬성이고 40.5%가 반대를 선택해서 팽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 얘기를 보면 추미애 6선입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 조정식 의원은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입니다. 이 명심은 당연히 저에게 있다. 정승호 의원, 여야를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대우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우원식 의원,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각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듣다 못한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쪽 당적을 가지고 편파적인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누가 되건 의장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보면 국민 3명 중 2명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고 친인척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품격을 갖춘 활동형 퍼스트레이디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배우자를 관리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64%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가릴 것 없이 모두 60%에서 70% 사이 그 정도 비율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지지층 모두가 지금 골고루 제2부속실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동으로 지금 기대를 모았던 협치 기류가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안 단독 처리로 지금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과반 이상은 협치를 이어갈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추가 회동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0.8%,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41.6%였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민주당은 걸핏하면 지금 총선 민심을 들먹이면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4%,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59.9%가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3분의 2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극소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협치는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4.10 총선 이후 노골적으로 의회 독재를 선언했습니다. 총선 민심을 앞세워서 밀어붙이고 있고, 심지어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죠.
협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민심으로부터 괴리되는 것은 그리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그러죠. 총선 민심 걸핏하면 이제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를 이끌어가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총선 대부분의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협치를 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8.9%가 추가 회동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꺼내들고 지금 무려 15분간 모래한 낭독을 했죠. 심지어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라라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동 후 하루 만에 최상병 특검을 밀어붙였죠. 그런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회동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처럼 추가 회동을 희망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면서 지금 긍정적인 입장을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의제 협상 등을 통해서 대통령실로부터 국정기조 전환 의지부터 밝혀라. 지난번처럼 결국은 항복선언부터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성사회동이 다시 추가로 성사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지금 무너뜨리려면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해주면 안 되고, 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힘들어지면 탄핵을 외치든지 임기 단축을 외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에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생각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민주당은 극소수의 강성 지지층의 억지가 마치 전 국민의 요구인 것처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의석으로 볼 때, 22대 의석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171석으로 최종 정리됐죠. 그리고 국민의힘 108석입니다. 어쨌거나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얻었던 득표율은 민주당이 50.5%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5.1%를 득표했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불과 5.4%포인트밖에 득표율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마치 100% 국민들의 지지를 모두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사실상 협치는 없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은 민주당 지도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일부 전망도 할 수 있게 해주죠. 민주당이 향후 앞으로 대여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성 의원들이 워낙 지금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고, 또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초선 의원들 지금 선명성 경쟁이 시작되면 민주당 아마 앞으로 더욱더 강성 모드로 아마 당이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민주당의 일반 지지층들 끝까지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부학이라는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 미션 수행을 생각할 때는 지금 방향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지도부들도 초강성들로 채워놨죠. 그래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당히 파멸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1%가 여전히 의대 정원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60.1%, 민주당 지지층은 64.6%, 조국혁신당 70.7% 등 야권 성향 지지층에서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의료계에서 내부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사정과 전략도 있을 테죠. 그렇지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대란, 절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대란 사태 하루빨리 수습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여론조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회 전당대회 룰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당원 50%, 국민 참여, 지금 현재는 당원 100%로 지금 경선 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원 50%, 국민 참여 50%로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64.5%, 현행 당원 100%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20.3%, 그러니까 3배 이상 당원 50, 국민 여론, 국민 참여 50% 하자는 응답이 3배 이상 높게 나온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응답자의 65.5%, 부산 울산 경남은 64.6%가 국민 참여 비중 50%를 선택했습니다. 전당대회 룰 변경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수도권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들은 당원 50%, 국민 참여 50% 룰 변경을 주장하고 있고, 영남권 일부 의원들 현행 당원 100%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당연히 당원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민심과 어긋나는 당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같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민심의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 당내 경선 때마다 골칫거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지난해 김기현 대표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석열계 주도로 당원 70%, 국민 참여 30%였던 룰을 현재의 당원 100%로 변경했습니다. 당심이 곧 윤심이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실제로는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작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총선 패배로 용산 책임론이 집중 부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민심이 대폭 반영되는 수준으로 경선 룰이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당대회 시점도 지금 물리적으로 6월, 원래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오늘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물리적으로 무리다, 한 1개월 정도는 더 늦춰야 된다, 이렇게 일정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 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이를 놓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속내가 무엇이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면 문재인, 김정숙, 이재명, 김혜경 등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석 총장 오늘 출근길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다. 앞으로 수사 경과를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검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놓고 이원석 총장이 배신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야권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했다, 뭐 이런 불평과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사가 형평에 너무 맞지 않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김혜경 씨나 김정숙 씨에 대한 수사는 훨씬 더 강도 높고 또 빠르게 시작됐어야 됐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승리하고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 15일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니 자기 스타일 구기지 않기로 지금 작정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 검찰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니 이원석 총장이 알아서 결심했다는 분석,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부인 김정숙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너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뭐 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밑밥을 깐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원석 총장은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의 상봉을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한 기소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모르긴 해도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 지금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특검 힘 빼기 아니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가방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합쳐서 지금 특검을 실시하겠다,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해 둔 상태죠. 그래서 특검 주장에 힘을 빼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원석 총장이 배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은 또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을 했다면 이거 지금 청탁금지법뿐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부분까지도 묶어서 신속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법조계에서는 디올 손가방, 명품백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기소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모두 이 의혹을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해 왔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대통령실과 갈등이 생기거나 또 반발이 생기거나 아마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한 문제도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너무 지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래 무려 4년 동안 지금 수사를 계속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지검장만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이창수 현 전주지검장이 부임한 뒤에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서 수사의 속도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주영훈 전 경호처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이후 4.10 총선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중단해라, 그래서 지금 석 달째 수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주영훈 전 경호처장까지 소환됐다는 것은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턱 밑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수사 과정 어디에선가 주영훈 전 경호처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주 전 처장을 소환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다음 수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의 수사의 핵심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2달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의 항공계열사인 이스타 항공계열사인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대가성이 아니냐.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또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가 불가피해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검찰은 또 작년 연말에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시기에 고발돼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함께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의 대통령 전용기 이용 인도 여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일정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죠.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전용기뿐만 아니죠. 청와대 경호원에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 또 특활비로 옷을 산 의혹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에서 전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는 뇌물죄나 김영란법 이런 적용할 법조문, 범죄 성립 이런 여부가 지금 약한데 그래서 사실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거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건은 훨씬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침 오늘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문재인 부인 김정숙 씨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지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민전 당선인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군대 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에 첫 케이스에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해라. 이렇게 당 지도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전사가 한 사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 모레죠. 9일날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일단 이번에는 1시간 6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차담에도 그랬죠. 1시간을 하겠다 그랬는데 2시간이 훨씬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이 길어지면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시간과 주제에 제한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이런 자유스러운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은 취임 100일 만이었던 2022년 8월 기자회견 이후 지금 1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 따르면 일단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지난 2년간 국정 간의 기조, 정책 현황, 앞으로 3년 동안 구상과 계획 이런 것을 직접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 직후 브리핑장으로 이동해서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100일 회견에서는 34분간 12개의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시간 같으면 훨씬 한 20개 가까이 질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자실에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일단 기자회견장에는 각사 1인씩
각사 1인씩 들어가되 지금 책상을 다 치워버렸답니다. 의자만 최대한 많은 기자들을 드리기 위해서 의자만 한 60개 정도, 60개 정도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기자들이 앉아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진행 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지금 일단 어떤 질문이라도 가리지 않고 받겠다. 그리고 지금 참모진에게도 2년간 소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견에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와 관련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그리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견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관심사항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기자들 60명 정도가 자리하다 보니까 모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대변인이 뭐 언론사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배를 하면서 질문할 기회를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이번 기자회견은 100일 때의 정치 상황이 지금 가장 최근에 했던 이번 기자회견을 하기 전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던 그때 당시와는 정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이 이번에 일단 참패를 했고,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을 비롯해서 지금 야당의 공세가 지금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지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자회견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책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국정 운영을 얼마나 탄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지금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특검 찬성 여론이 특검 반대 여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힐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여야가 특검에 추후 합의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히는 답변입니다. 답변이 아니고 대통령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종합특검 추진을 공언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개입할 생각도 개입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했으니 검찰의 수사를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모레 답변에서도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밝힐지도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올 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김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설치 방침을 밝힐지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설치하겠다고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정면 돌파에 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수세적 입장에서 일단 벗어나서 정면 돌파에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강도, 윤 대통령의 발언 강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입니다. 대통령이 총선 패배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그 부분을 또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 잠깐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소개시키면요. 보수 대표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해병대 사건 특조위 문제 무슨 설명을 한다는데 부디 구차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해명에 매달리지 않고 전공법으로 맞서 받을 것을 받았으면 한다. 윤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변명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전체 국민 앞에 보수의 대표로서 당당한 자세를 보여줄 때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오늘 민정수석실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신설을 발표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임명을 했는데요. 아마 민정수석실 신설은 국정에 대한 그립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아나가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뒤에 야당에서 지금 레임덕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다잡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검찰 분위기도 좀 수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온갖 공격에도 지금 검찰에서 너무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검찰을 거의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고 있죠.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면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검찰과 대통령실이 소통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을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된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혜경 씨의 법화 유형 문제라든가 김정숙 씨의 타지마을 관광, 수영 강습, 옷값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신속한 수사,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형평성에 맞도록 빨리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서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특히 지금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언급하면서 지금 계속 비판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박근혜 정권을 따라가려는 것이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 지금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야권은 하나같이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금칼로 직할 통치하겠다는 것인가. 비참한 최후, 비극적 종말이 시작된 느낌이다. 박근혜 때처럼 이렇게 했고요. 정의당 강민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인사가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쌍둥이처럼 따라간다면 그 끝도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진보당 김도연 부대변인도 총선 패배 후 사정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특검 등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부 한결같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할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했고 유재수 감찰 수사를 무마했고 뭐 이런 것을 주도했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를 생각하니까 윤석열 청와대도 민정수석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한국일보가 아까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마쿠에서 조율했다는 함성덕 교수와 임혁백 교수 취재 내용을 지금 재구성해서 보도했는데, 이 지금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비선 라인을 가동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내용이 또 워낙 너무 충격적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대통령실에서는 특사라든가 몰민 라인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지만 지금 이 함성덕, 임혁백 두 교수의 설명이 또 너무 구체적입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사실은 인터뷰 내용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팩트로 확인된다면 보수 진영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팩트가 저도 볼 때도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팩트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렇지만 이 두 교수 인터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제가 한번 일단은 한국일보 보도 내용으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팩트일 같으면 비선 라인이 대놓고 지금 자기들이 했던 일을 외부에 공개한다, 이런 부분도 문제일 것 같고, 또 비선 라인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내용 중에는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업소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묘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제 눈에도 굉장히 많이 거슬리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내 진정,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덕 교수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내 진정성을 전해달라.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치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 좋은 것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나는 준비가 돼 있다. 그 대신 빨리 국정기조의 변화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성덕 교수는 지금 윤 대통령과 서초동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전부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굉장한 친분이 있었고, 또 함 교수와 임혁백 교수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죠. 임혁백 교수가 같은 고려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덕 교수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함성덕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며칠 뒤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덕 교수에게 교수님 좀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 원장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부름에 대해서 이 대표와 평소 긴밀히 소통하는 임혁백 교수와 제가 막역한 사이라는 걸 알고 그 메신저로서 낙점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함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정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깨달았다. 또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그간 이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대표에게 좀 메신저가 되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결단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었다. 지금 당장은 인기가 없고 지지층이 격렬히 반대하더라도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전임 대통령들과 역사적 산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서 일단 이 대표에게 만나고 싶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내 진정성을 잘 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측에서도 이 대표는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총선 승리를 하고 지금 보니까 Y4 DJ 이후 가장 막강한 야당 대표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함성덕 교수가 얘기하니까 이 대표 역시 그렇게 느낀다. 무게감이 컸다. 함성덕 교수가 큰 승리에는 그만큼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기에 빠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제안하니까 이 대표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협치를 넘어 공치가 필요하다. 임혁백 교수가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협치를 넘어 공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임명애 교수 얘기로는 대통령이 시혜적 차원에서 야당과 협력하는 협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고유 영역인 국방과 외교 영역을 제외한 모든 민생 영역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책임지는 공치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임혁백 교수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임혁백 교수는 공치를 위해서는 정권 심판론과 민생은 분리해야 된다는 일종의 정경 분리론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을 겨냥한 이채 양명주는 특검 등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 공치를 확대시키는 데 이 대표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임명애 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에 전국 정상회의를 만들어 공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같은 주장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동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를 했다면 사실상 정권을 이거 뭐 같이 이끌어가자. 정권을 내주겠다 이런 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인 이 대표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무총리 인사 추천, 그리고 이 대표와의 한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등 세 가지를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와 관련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총리 인사를 하지 않겠다. 보수 지지층을 고려해서 야권 내에서도 중도 성향의 인사를 총리로 추천해달라. 몇 분을 알려주면 미리 검증해서 영수회담 테이블에서 결정해보자. 이렇게 폭넓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정 기조 전환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처럼 그립이 센 분 밑에 허수아비 총리를 임명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리 인선이 자기 총리 추천 문제가 차담해서 의제에서 뒤로 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뜻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경쟁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번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책임을 져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난색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보수 지지층으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재명 대표에게 인재를 키우지 않겠다. 이 말은 보수 지지층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또 이런 속내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 영수회담이 쭉 이어져서 앞으로 더 자주 만난다면 골프 회동도 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 이러면서 유화제 스처를 보였다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이 먼저다. 그에 상응하는 신뢰회복 조치가 있어야 총리 추천 등을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맞받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정말 그야말로 사법부와 검찰에도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차담회 모두 발언에서 A4 용지 12쪽짜리를 꺼내서 15분간의 낭독한 배경도 이런 제안에 대한 자신감, 이런 제안을 들은 데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처럼 지금 한국일보 보도가 지금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지금 공식 발표가 했는 게 좀 있는데요. 잠깐만요.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도 이날 관련 기사를 접하고 참모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제안을 언론이나 여당과 야당 등을 통해서 받아왔다. 대통령이 회담을 결정해서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라인을 거쳐서 했다.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 같은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뷰 내용이 너무 상세하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설명대로라면 지금 함성덕, 임혁백 두 교수가, 두 학자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인터뷰 내용 중에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이 반대 때문에 그간 이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는 부분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지난달 중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라며 말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여권 관계자는 함성덕 교수가 윤 대통령 가족과 가깝다는 건 여권 내 주제의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많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지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격이다. 윤 대통령은 진짜 보수 괴멸자다. 지금 탈당해라. 이재명과 부부 동반 골프 제안 진짜냐? 총리 후보 민주당의 국을 말고 될 때까지 후보를 내라. 이런 지금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일단 비공식 특사 라인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함성덕 교수 인터뷰가 만약에 이 두 교수 인터뷰가 조기 수습이 되지 않으면 파문은 아마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모레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기자들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